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심층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 좌파들이 보수 우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친일파다, 토착 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대답을 잘 못하고 그 친일이면 어때? 우리가 더 잘 살면 되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을 가끔 봤어요. 그런데 우파는 친일이 아닙니다. 좌파 그리고 공산주의 자들이야말로 친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부 수립 이후에 남과 북의 이 상황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 누가 바로 친일이고 누가 귀태인가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초대 정부들을 쭉 한번 보면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좌파들이 주장을 할 때 무슨 소리냐, 니들 걔들 이렇게 했어 라는 정도, 한 줄 정도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소위 민족 진보 세력이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정부 수립을 인정 못하고 과거 임시정부, 그게 민족 정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따지냐 아니면 민족 정통성을 따지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들은 이제 주로 민족 그러죠. 그러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냐? 지금 아니죠. 또 그들은 또 이 득표율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더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면서도 민족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민족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것을 정통성으로 따지는 것, 이게 정말로 타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우리 보수파들이 내몰리고 있는 이 정부 수립, 이 정부 수립의 인사들, 이게 정말 친일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닦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부르는 사람들 정말 요즘 많죠. 그렇게 친일파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부르면 마치 자기가 지식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지식인이 아니에요.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은웅 광복회 회장,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8월 15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한 자다. 대한민국은 이런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을 끌어안지 못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라 반공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는 이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정치학자였어요. 정치학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그야말로 우수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 계열의 단체, 이 계열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유시민이 2014년 7월에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승만은 북진 통일과 멸공 통일을 외쳤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도 않았다. 자, 헌법이 명시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40년대 50년대의 시대상과 지금 이 21세기 냉전이 끝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쟁 없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쪽의 이런 민주주의 민도, 이런 국가에서 1940년대와 50년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리고 바로 이제 냉전이 시작되어서 첨예하던 그 시절의 사회를 지금 이 잣대로 개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북진 통일과 멸공 통일 외쳤지만, 자, 북진 통일을 할 능력이 없었다. 인정합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북진 통일을 주장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뭘 이뤄냈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런 아무것도 없는, 당시로서는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나라와
동맹을 체결해 줬겠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미국이 체결한 수많은 동맹 체계 중에서 가장 미국에게 불리한 이런 동맹을 체결해 줬겠습니까? 자동 개입종 그리고 군대를 주둔해주는 이런 동맹 체결해 줬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북진 통일, 그래서 미국이 3차 대전을 우려해서 동맹을 체결해 준 거예요. 그걸 노리고 정치학자였기 때문에 그 구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낸 거예요. 그 바탕 속에, 한미동맹의 바탕 속에 이 번영을 이루어낸 건데, 이 무식한 유시민이는 다른 쪽으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오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김원웅의 이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했고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파를 파묘해야 한다는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무엇 하나 틀린 말 없는 기념사다. 정말 초록은 동생이라고 똑같은 놈들이 한 소리죠. 자,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에 친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친일이라고는 없었어요. 오직 반공입니다. 그리고 반일입니다. 1875년도 3월 26일 날 조선 황해도 평산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양반집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죠. 당연히 뭐 미국 유학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집 자손이었겠죠. 배제학당을 졸업한 후에 독립협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조지 워싱턴대 학사, 하버드대 석사, 프린스턴대 학사, 정치학 박사를 했어요. 지금도 주변에 우리 아이 미국 유학 갔다 어디 졸업했어? 조지 워싱턴대. 이야, 조지 워싱턴대. 이 바로 그 조지 워싱턴대예요.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 높은 학교. 그리고 하버드, 프린스턴.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런 곳에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자, 저도 정치학 박사지만 저는 사실은 뭐 수월하게 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왜냐? 인터넷 시대에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 박사를 받은 분과 인터넷 시대 이전에 박사를 받은 분은, 저는 조금 이 인터넷 시대 이전에 박사를 받은 분들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희들이 박사 논문 쓰고 할 때는 검색을 하면은 뭐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전에는 검색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이 책을 뒤져봐야 되고 도서관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에 박사를 받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학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드럼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암살한 사건으로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분이 구속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 분에 대한 구명운동을 또 미국에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귀국합니다. 1910년. 근데 한일 합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미 나라를 뺏겼으니까 여기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세계 일강들에게 설득을 하고 다니자. 외교적으로. 정치학자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사회 규합, 그래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국방총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는 또 나중에 대통령 이후에 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유럽 국가들에게 독립지원 호소를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에 Japan Inside Out 이라는 책을 적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선을 독립시켜 주어서 일본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게끔 조선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책을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근데 이 책 직후에 바로 진주만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주 여기저기 이제 불러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항일 단파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창설 멤버가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 대한 이 심리전 하는 방송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북한 관련한, 중국 관련한 기사들 많이 우리가 습득하는 바로 그 여기 창설 멤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의 CIA가 된 CIA 전신 OSS, 이 미 전략사무국과 한국 광복군을 연계해줘서 무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나마 광복군이 판에 무장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서신교환하면서 얄타 회담 이후에 소련이 지금 한반도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하요. 이래서는 안 된다. 소련의 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서신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광복 후에 독립속성회를 결성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하죠. 신탁통치는 뭡니까? 북쪽은 소련이 신탁하고 남쪽은 미국이 신탁하는데 이거 반대를 한다? 미국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 광복 후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정부 수립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죠. 이런 분이에요. 어디 여기에 친일이 있고 친일이 있습니까? 어디 여기 항일이 없습니까? 인생 전체가 항일이죠.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구성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 정말 친일이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히 항일 인사죠. 그리고 너무나 우수한 분이죠. 국무총리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이범석, 광복군 사령관이었어요. 내무부 장관 윤치영, 역시 28 독립선언했던 분이었어요. 외무부 장관 장택상, 임시정부의 구미외교위원이었어요. 재무부 장관, 역시 28 독립선언했던 분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항일 변호사였던 분이에요. 문교부 장관 조선의학회 사건에 연루됐던 항일 투사였어요. 농림부 장관 3.1운동 했던 분입니다. 상공부 장관 항일 동맹 휴학했고 3.1운동 했던 분입니다. 사회부 장관 민족대표 33인 대한독립노동총연맹 위원장이었어요. 최신부 장관 임시정부 국내 자금 담당이었어요. 무임소 장관 지청천 유명한 분이죠. 소로군정서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역시 이윤영 장관 3.1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 어디 친일파가 있습니까? 내각의 최고 핵심들 장관들 전부 항일 독립 투사였죠. 단 한 사람도 친일이 없었습니다. 친일 하나 있었어요. 교통부 장관. 그러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2달 만에 해임했습니다. 그런 정부였어요. 물론 사회 곳곳에 이 국가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 중에서는 과거 일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하고 나면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하다 보니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런데 최고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친일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북한 한번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 완벽하게 청산했다라는 주장 사실일까요? 자, 통일뉴스가 2004년 7월 14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에서는 친일 진상규명법 개정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은 어떨까?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친일 행위자 청산에 나서서 정권 초기까지 나름대로 완료했다. 정권 초기까지 나름대로 완료했다고 통일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 역시 그때 경향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해방이 되자마자 곧바로 친일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또 헌법 전문에 독립지사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못 박아 보훈 정책을 실시했다. 유시민이가 또 2014년 나의 한국 현대사 똑같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권력자들은 친일 행위자들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된 사실을 자기네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소재로 삼았다. 1980년대 주사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 열등감이 놓여 있었다. 라고 주사파를 옹호해요. 이런 나쁜 자를 봤나? 주사파를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합니다. 이 주사파가 정말로 북한은 친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월해. 그러니까 난 주체사상을 신봉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다면 이 주사파들 전부 무식한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가 친일 청산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친일 청산을 했다라는 말을 믿고 그러니까 나는 수령님이 좋아. 김일성주의가 난 좋아. 라고 주사파가 됐다라고 이 주사파를 옹호하는 이자가 참 기가 찬 사람 아닙니까? 자, 김일성 정말 항일투사였을까요? 한번 보겠는데요. 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아편밀수군인 김영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편밀수군이었어요. 김영직이가 자기 아버지. 창덕소학교 졸업하고 길림유원중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잘 안 가고 빨갱이짓 하고 다니다가 퇴학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학당하고 나서 건달 생활을 하는 것이죠. 조선혁명군의 길강지휘부 단원이 됩니다. 이 단원이 뭐냐? 세금징수원으로 됐는데 이 세금징수원이 뭡니까? 주민들 갈취하고 다니는 것이죠. 어디 자기네들이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국가가 아닌데. 그러면 세금 징수원은 뭡니까?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고 다니는 깡패입니다. 깡패.
만주 무송 일대에서 불량배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조선혁명군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불량배 활동을 하면서 이 조직 이름은 뭐냐? 세화군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이가 진압부대를 보내는데 10명, 그 진압부대 10명을 살해하고 도주를 해서 중국 공산당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 동북인민혁명군 2단 정치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시 정치위원이 됩니다. 이때 압록강을 건너 넘어와서 해산 쪽에 있는 보천보의 파출소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파출소에 있는 총기 이런 거 이제 훔쳐가는데 이때 파출소에 있는 일본 경찰 5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요리사, 민간인 요리사 1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이 순사부장의 딸 2세 된 이 영아를 또 살해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 도망을 가요. 이게 북한이 그렇게 칭송하고 자랑하는 보천보 전투입니다. 이게 보천보 전투의 실체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본 관동군의 토벌로 항일연군, 이 중국의 공산당의 항일연군이 위기 상황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 국경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보중이라고 하는 이 빨갱이가 있는데 이 주보중이가 내가 옛날부터 알던 애야. 완전 골수 빨갱이니까 봐주세요. 내가 보증할게요. 해가지고 주보중이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 눈에 들어가지고 88여단 제1대대장 대위가 되어서 나옵니다. 1942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1945년도에 소련군의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의 조선공작단 소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산으로 들어옵니다. 조선공작단 소자예요. 그러면 이제 군복을 벗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제 세뇌 활동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공작단 소자니까 이제 세뇌 활동하러 다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냥 북한 정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항일투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불량배입니까? 교육이라고는 중학교 중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지금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냥 머리 아주 뛰어났는데 무식한 이자가 머리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무식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인해지죠. 자, 김일성이 조직한 내각 정말 친일 청산에 성공한 정권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수상 김영주 동생이죠. 일본의 헌병 보조원이었습니다. 헌병 끈아풀이죠. 저기 가면 누구 있어요? 바로 그 놈이었습니다. 박헌영, 우리 여기 박헌영 추앙하는 사람들 갑자기 있던데 기가 찬 일이죠. 이 사람은 항일투사가 아니고 소련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라고 해서 조선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항일투사가 아니고. 홍명이 임전대책위원회, 여기 이제 조선청년 일제부역을 선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 참전해야 돼, 한국 시민들. 이 짓 하고 있었던 사람이 부수상이 됐습니다. 김책, 역시 이제 소련군 88여단 대대장 할 때 그때 중대장 했던 사람이에요. 빨갱이죠. 장헌근, 이 사법부장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북한 정권 수립 후에 권력 10위까지 올라갔어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였습니다. 조선인 최고위직이, 조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 총독부에서 참의인데 그 참의까지 올라갔던 자예요. 그게 사법부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한 정권 권력 10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숙청되었어요. 이게 친일 청산하고 정권 수립한 겁니까? 그리고 강양욱이 평안도 평의회 위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의회죠. 도의원입니다. 김일성의 외척이에요. 나중에 부주석까지 올라갔습니다. 1980년대. 이런 자예요. 이게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은 문화선전상 부부상, 지금으로 치면 차관 또는 차관 복급되죠. 이 사람은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예요. 김정재, 조선총독부 양주군수인데 민족보위성 부상입니다. 완전히 막강한 사법 권력을 갖고 있는 자죠. 그게 양주군수였어요. 총독부에. 그리고 북한군은 친일 청산하고 전쟁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친일 부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활 공군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은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이에요. 일본 가미가자 특공대를 지원했던 자입니다. 허민국 구사단, 6.25 때 대한민국을 완전 쓸어버린 그 사단이 또 구사단 아닙니까? 허민국이는 역시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입니다. 일본 공군에 복무했어요.
리승엽이 인민위원회 총비서장 대리입니다. 엄청 높죠. 역시 야마토스쿠 이 포격했다가 나온 사람들이 혹시 무슨 반일 활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다 감시하고 다니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건지르는 활동 그거 하고 다녔던 놈입니다. 임시위원회 교통국장 역시 함흥철도 철도국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일 청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독립투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그들 좌파 그리고 좌파에게 부하대동하고 자기가 난 진보야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때리고 싶은 것은 친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싶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북한이야말로 친일파 그 자체였습니다. 유시민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검증해보지 않고 검증해보니 어떻습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든 대한민국이든 과거에 관련한 활동을 해봤던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썼겠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썼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최소한 양심은 있기 때문에 최고위층인 장관급에는 한 명도 그런 자들을 앉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전부 독립투사로 채웠다 이거예요. 친일했던 사람 발견되니까 바로 2달 만에 해임했다 이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단 말입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는 민족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한민족 외에 많은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같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자꾸 민족 따지면 그분들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편입될 수 없는 분들입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들은 그분들을 배척하죠. 이렇게 민족 따지면서. 왜? 그분들을 배척하더라도 북한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런데 북한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북한에 끌어당겨가고 싶으니까. 너무나 흠모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친일. 북한이야말로 진정한 친일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오직 독립군들로만 이루어졌다. 항일 투사들로만 이루어졌다. 라는 진실을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